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낸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은 론다번 최신 강의 시리즈 5번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론다번이 들려주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행동 방식, 그리고 시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속에 당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끌어당김 법칙에서는 현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길을 걸어 다니고 있건 상상으로 걷고 있건 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 둘의 차이를 모릅니다.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시각화를 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당신이 시각화한 것을 정말로 못 믿겠다면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믿어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시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항상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루어낸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상상입니다. 전화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친구에게 얘기하며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어? 어디서 얻었어? 사람들이 물어보는 상상을 하면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놀라울 만큼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시크릿을 쓸 때 정말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상상하는 것을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시크릿이 세상을 휩쓰는 것을 보았고 런던 혹은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서점에 시크릿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크릿 책을 준비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책이 있는 것을 시각화했고 저의 책이 사람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에는 이미 가진 것처럼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시각화할 때에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가난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잠시나마 그 능력을 받아들였다면 내일이라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 그 내용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그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깰 수 있을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사이클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이클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반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같은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반복을 좋아합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반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당신은 거짓말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파산한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시크릿을 편집할 때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돈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부와 번영,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고 시도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할 때마다 위축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변화하는 동안 부정적인 사이클은 변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위축되는 느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뭐뭐라고 믿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곧 자신의 신념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신념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는 뭐뭐라고 믿어. 나는 뭐뭐가 된다고 생각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확고한 의견을 가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당신이 정말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자유를 느끼면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놓아줄 때마다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를 느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느낌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의심과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심쩍은 느낌은 많은 것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있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지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코 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괴로운 삶이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끈질기게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면 그 감정을 내면에 밀어넣어 억누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억눌렸던 감정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화를 억눌렀다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당신이 눌러놓았던 그 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낸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끌어안듯이 가까이 가져오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1초, 2초 강해진 뒤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눌러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씩 느껴지면 저는 그것을 반가워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흩어집니다. 다시 그 감정이 돌아와도 원래만큼 강력하지 않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감정을 허용하는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화를 낸다면 저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짜 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에고가 하는 말이지 진짜 그들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온갖 것을 가지고 저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에 대한 비난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심한 욕설과 비난, 악성 댓글을 달아도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감정을 끌어안습니다. 화난 감정이 내면에 억눌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화를 내면 연민이 생깁니다.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압력솥같이 폭발하고 맙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이 당신을 비난하고 화를 낸다면 그들 내면에 화가 가득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발산시키려고 무의식이 기회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화를 낸다면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해봅니다. 그냥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랫동안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을 막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를 막으려고 하면 상대가 부정적인 감정을 감지하게 되고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대할 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을 그어서 당신이 중심에 서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면 놀랍게도 상대방이 순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미안해, 몰랐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에게서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면 작업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한다면 당신 내면에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에 화가 나는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진실을 알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통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합니다. 바보같이 그러지 말아야 했어. 방송에 나가서 네가 뭘 하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떨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마음에서 말합니다. 마음에서 독서를 쏟아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정말 나빠집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 때문에 괴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